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지금 시장은 큰 노이즈들이 하나씩 지나가고 있는 어떤 파도 속의 일부가 하루하루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는 변동성이 요동치는 어제 같은 날도 있고, 오늘처럼 실제로는 많이 올라가서 좀 조정받는 애들이 많이 등장하는 때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 말고 좀 하방에서 좋은 애들을 잡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 좀 조용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이 좀 하루하루가 다른 형태의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파도가 치는 것들은 이번 주 아마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지점들이 제가 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저는 점점 이제 시장의 변동성보다 섹터라든지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그 지점 또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장 간단하게 보고 저 글로벌 시장이 전일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봐야 될 포인트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장입니다. 좀 갈렸죠? 지수를 보게 되면 갈려있는 형태가 좀 눈에 띕니다. 특히나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95%,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정도의 하락이 진행이 됐는데,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나름 잘 버텨줬어요. 또 그 중에서도 코스닥 상위,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플러스 0.73%.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좀 나름 버텨줬고, 코스피는 차익이 좀 같이 세게 나왔다 정도 얘기 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로 전일 거래 같은 경우는 글로벌도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면 오늘은 좀 다 같이 조정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7월 후반부를 기억해보고 8월 초반부를 기억해보면요, 사실 글로벌의 움직임과 우리가 좀 개별적으로 가는 형태가 굉장히 또렷했다라면 지금은 올라가는 폭, 하락폭이 같이 접목되고 있다. 이런 요소들이 아무래도 커플링적인 형태가 시장에서 좀 눈여겨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볼 때 코스피 종목들 한번 볼까요? 상승 322, 하락 543. 대놓고 하락 종목수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코스닥도 지수는 올라갔지만 상승이 666개인데 하락 종목수가 931개. 하락 종목수가 더 많습니다. 자, 흔한 조정장의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갔는지, 그리고 제가 오프닝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시장 단위 움직임이 저는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이번 주가 지나가면서 좀 점점 끝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자, 하여튼 뭐 오늘은 시장 단위 움직임이 거의 일을 다 했으니까 이런 측면들 복귀하면서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장입니다. 자, 전일자예요. 사실 우리 시장이랑 비슷하죠. 전반적으로 조정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는 엔비디아 정도만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고, 다른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AI 기업들 조정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전날 시장이랑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자, 전일자 다우, 나스닥, S&P 다 내려왔어요. 러셀들은 좀 세게 내려왔습니다. 그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을 보면 이렇게 끝났습니다. 압도적인 상승으로 끝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주요 키워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자, 이날, 금요일 날 열심히 올라갔던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벤트, 빅 이벤트 잭슨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는 열심히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렸지만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 게 이제 금리였어요. 결국 금리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막 열심히 지금까지 방어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했다라면.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워크를 없애면서 우리 금리 이제 선제 반영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금리 인하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를 토대로 해서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 이 급등세는 섹터를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전반적인 상승을 만들어줬고 눈에 띄는 건 그중에서도 러셀 2000이었죠. 거의 4% 가까이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러셀 2000은 중소형주예요. 그리고 러셀 2000이 좋았던 시장들을 보면 대부분 신흥국 시장이 좋았습니다. 당연하겠죠. 저금리 상태에서 아무래도 재무의 압박이 큰 중소형 테크 기업들이 러셀 2000에 많이 포함되어져 있고 해당 기업들이 올라갈 때 이제 아무래도 선진국 지수보다 신흥국 지수 우리가 포함하는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형태를 띄었는데 그만큼 금리에 민감한 게 러셀 2000이고 같이 가는 신흥국 우리 시장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알았어요. 잭슨홀 미팅을 토대로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장은 급등했는데 전일자는 왜 미국장 잘 가다가 왜 갑자기 하루 만에 꼬꾸라졌냐? 네, 일단 많이 올라갔고요. 잭슨홀 미팅 이후로 시장이 거의 원웨이로 올라간 거에 대한 이제 차익 매도가 좀 나왔고 두 번째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셔도 무방하다 정도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과정 속에 있을 때 금리 스탠스가 변화하고 있어요. 어떤 변화냐? 이건 매크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싸죠? 지금 98포인트니까 쌉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100포인트 밑에서 노는 건 한참 됐어요. 근데 최근자만 볼게요. 여기 장대 음봉 하나 있죠? 이 친구는 잭슨홀 미팅 때 금리 인하할 것 같다고 하니까 달러 약세 기조가 세게 뛴 거고 지금 다시 약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의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어? 어떤 걸 지켜본다라는 얘기일까요? 자, 그것도 같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강한 하락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되니까 똑같은 기조를 띄죠. 증시도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는 지금 매크로랑 아주 연동이 100% 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10년물. 자, 10년물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채권금리 수익률이죠. 거의 바로미터입니다. 증시에도 그대로 작용되고 있고 똑같죠. 달러의 약세와 그 채권금리 약세가 같이 나왔고 그리고 반등세가 소폭 나오면서 지금 4.3포인트, 4.3%까지 일단 회복한 상태입니다. 10년물. 제가 이거를 얘기 드리고 하자는 건 사실 얘 때문에 그래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근데 우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일단 지금 1,400원 터치 다시 할까 말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1,400원 밑에 레벨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올해 초부터 증시가 바로 우리 증시의 코스피 랠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언제부터 이루어졌냐? 4월 초 어떤 이벤트가 있었죠?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불거지면서 전체 증시가 급락하고 4월 초부터 해서 6월까지 증시가 랠리가 이어집니다. 6월 말까지요. 그리고 7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랑 연동이 제일 많이 될까요? 얘가. 결국 이 형태의 코스피의 움직임. 차트 한번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가 4월 초죠. 4월 초부터 해서 랠리가 쭉 이어지는데 이어지는 형태가 자 6월까지 쭉 이어지고요. 자, 7월부터 해서 이 횡보가 진행이 되는데 제일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원달러 환율이었어요. 결국 환율이 꺾이고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는 구조 속에서는 우리 증시가 강한 랠리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트가 그대로 연동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달러예요. 달러 원 환율입니다. 자, 어떻게 판단하게 되냐?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들을 보면 이때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달러가 약세로 가니까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네? 우리 알고 있죠. 여기서 금리 인하의 기조가 더 세게 떨어지면 한번 세게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전에 그랬던 값은 우리 증시 랠리를 만들어 줄 수 있었다라는 거고 이 출발점이 9월이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8월 말이죠. 자, 연동성이 상당히 또렷하고 이 원달러 환율을 토대로 해서 원화의 강세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시아 증시, 특히 우리나라에 매수를 열심히 해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제가 명인들의 복귀에서 아마 처음 설명드린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에 기름을 열심히 부어줬던 역할이 요 당시 새로운 정부의 거버넌스 효과들이었습니다. 이 거버넌스 효과도 지금 다시 한번 또 재차 논의되고 있죠. 2차 상법 개정 통과됐고, 물론 100% 투자자들의 마음에 드는 형태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관련 노이즈들이 해소가 되는 국면 속에서도 좋은 형태의 기대값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요 정도 알고 넘어가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얘기 안 한 게 있죠. 자, 잭슨 미팅 이후에 이렇게 쭉 증시가 올라갔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좀 내려왔어요. 일부 반납을 했는데 뭘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물가입니다. 물가. 자, 고용은 일단 쇼크 나온 거 확인했죠. 참고로 이거 고용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서 쇼크가 세게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실업률을 보게 되니까 실업률은 견고하던데 연준이 이런 의견 냈던 거예요. 근데 다만 그렇다 할지언정 고용이 쇼크가 나온 건 우리가 확인을 했다. 두 번째, 이제 물가를 봐야 돼요. 근데 물가에 있어서는 아직 나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CPI 기준 상품 가격이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연준은 결국 이 PCE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가 되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PCE가. 사실 CPI, PPI를 봤을 때는 큰 폭의 변동폭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자체를 증시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증시 민감도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또 하나 큼지막한 게 있죠. 엔비디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쉬었던 거는 미국 증시 영향도가 상당히 큰데, 미국 증시에서는 첫 번째 이제 금리에 대한 키워드가 하방으로 쭉 가주다가 아닌데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한 스탠스가 좀 보여줬다라면, 두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였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다 내리고 있는데 엔비디아 혼자 열심히 막 올라갔었죠. 1% 정도긴 했습니다만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은요, 여러 가지가 이제 정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빅테크들의 수요는 우리가 캐펙스 가이던스 발표들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통해서 지금 모델 말고 앞으로 내년부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루빈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에 코멘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블랙웰 시리즈는 뭐 잘 팔리고 있는 거 다 알고, 없어도 못 파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차시 제품도 이번 퍼포먼스만큼 낼 수 있겠냐? 여기 보면요, 지금 실적 발표가 왼쪽에 있는 숫자들이 다 빨간색이죠. 물론 이 주가 반응도는 파란색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빨간색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다 서프라이즈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결과값이 다 좋았습니다. 언제부터? 2023년도부터 해서 계속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엔비디아인데, 사실 이번에도 실적은 좋을 겁니다. 근데 어디를 우리가 타겟해서 봐야 된다? 실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 투자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루빈 시리즈, 특히 앞으로의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액침 냉각 시리즈. 지금은 1차적으로 이제 액체 냉각을 엔비디아에서 루빈 시리즈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고도화를 어느 정도 진행할 것인가. 실제로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은 액체 냉각의 비중을 50%까지 내년 기준 올리려고 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수치화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라면 액체 냉각이라는 키워드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HBM 라인 기업들의 앞으로의 수요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지점들이 아무래도 중요한 순간이다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28일 새벽에 발표가 될 겁니다. 중요한 재료가 두 개예요. 목요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금요일날 물가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금리 스탠스 9월 중순까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가 PC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글로벌에서는 중요하게 역할로 작용할 거고, 그래서인지 어제 미국장은 좀 쉬어간 형태가 더욱더 또렷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미국장은 이 정도로 끝났고 눈여겨봐야 되는 거 체크해드렸고요. 우리 시장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장에서 오전에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한미 정상회담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봐줄만 했던 것 같은데 세론이 막 나옵니다. 조선, 원전, 세론이 좀 세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건가? 전혀 아니에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건 전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단순히 이제 많이 올라왔고 재료는 노출됐기 때문에 세론이 좀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종목들 좀 보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추가 내용 설명드리자면요. 자, HD 현대중공업 보고 이야기합시다. 자, 오늘 캔들만 봐도 좀 요상하죠. 음봉이 좀 세게 잡혔어요. 근데 윗꼬리도 많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장 초반에 엄청 좋았다가 다반납하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끝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재료들이 있고, 일단 큰 빅 이벤트인 한미정상회담, 보여지는 이벤트는 끝났다라는 소멸, 그를 토대로 해서 단기 차익이 좀 나온 거고요. 이제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때 제가 이 명인들의 복귀 했던 날이 요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안 끝났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좋다.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드렸었어요. 단기 차익할 구간은 많이 졌죠. 적절한 시세가 잘 나와줬고. 근데 저는 또 한 번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음봉이 나왔다고 봅니다. 잘 기다리면 또 한 번 내려오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번에 못 잡으신 분들은 꼭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조선주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대장으로서 좀 내려오게 되니까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미포라든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 덧붙여서 이제 하나오션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자로 해서 재료가 하나 붙은 게 삼성중공업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왜? 삼성중공업 혼자 올라갔어요. 혼자 신고가입니다. 그 내용을 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데, 뭐가 있냐면, 일단 뭐 여러분들 다들 보셔서 뉴스 보셔서 어떤 얘기했고 이런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뭐 정치적인 노이즈 이런 것들은 굳이 뭐 설명드리지 않고 각 산업으로 좀 구분 짓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안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눈여겨봐야 되는 건 딱 세 개라고 봅니다. 첫 번째 조선. 예상했던 공동투자 프로그램, 조인트 벤처 같은 것들 그대로 진행할 걸로 예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삼성중공업 추가 재료가 나왔다고 말씀드린 건 이 MRO입니다. 원래 MRO는 HD 현대, 하나오션만 진행했죠. 삼성중공업은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 움직일 때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이 움직이는데 삼성중공업 안 움직였죠. 이제 같이 재료 받을 가능성 높아요. 게다가 삼성중공업은 플랜트라든지 자원 관련 선박에도 특출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게 특이점까지 꼽힌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베스트 픽이 삼성중공업이 되는 형태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좀 밋밋한 형태였다라면 앞으로는 색깔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참고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원전입니다. 자, 원전 사실 이거 몰랐던 거 없죠? 거의 예상했던 그대로 내용 나왔습니다. SMR 관련된 것들. 게다가 제가 원전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의견 많이 또 갈려 있어요. 원전 보면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다. 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없는 분들은 원전 빠지면 채우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끝났다고 보시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일단 미국에서도 스탠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이 주가에 있어서 퍼포먼스는 단순히 그냥 실적 하나도 없는데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입니다. 네. 글로벌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원전 기업들이 사실상 거의 차지할 수밖에 없는 파이들이 있어요. 네. 하여튼 원전주들 예상했던 대로 결과값 나왔고요.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LNG입니다. 우리 정부가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지금 신재생 해야 되는데 LNG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입을 해야 돼가지고 머리가 좀 아플 건데, 네, LNG 관련 종목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포스코 인터처럼 실제로 MOU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관심 있게 체크하는 것도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더 플러스로 봐야 되는 건 반도체. 특히나 HBM 라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반도체 실무진에서 그대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HBM 라인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바이오죠.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도 MOU 체결이 같이 진행됐습니다. 뭐가 있냐? 예전에 제가 약가이나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로 쪽도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뭐 우리 기업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었거든요. 시밀러 쪽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싸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별로 상관없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MOU 체결도
같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악재가 아닌데 악재라고 불거졌던 것들이 해소가 되는 거는 마찬가지였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과정 속에서 이제 재료로 오늘 등장한 게 이건 오늘 복귀입니다. 로봇주들이 두 번째 재료 받았어요. 어제는 이제 노란봉투법이 로봇주의 수혜다 막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현대차에서 투자를 늘리죠.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게 되면서 지금 36조 원 정도의 규모가의 대미 투자가 들어갈 건데, 일단 분야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제철, 그리고 지금 자동차 캐파의 공장 가지고 있는 거 늘리는 거, 지금 로봇이 근데 대규모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련 종목들 오늘 막 상한가 들어가고 좋았죠. 복귀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체크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P 시스템즈 같은 종목들, 중소형주들이 오늘은 좀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공장 투자가 진행되니까 자동화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리고 감속기 기업 스맥이라든지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어요. 근데 제가 로봇주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쪽은 여러분들 계속 트레이딩의 형태로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는 내려오면 좀 잡아서 올라가면 좀 팔고 하는 형태가 좋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대장류 종목들이 있죠. 레인보우 로보나 로보티즈, 하이젠 R&M 정도, 이 정도 범주에서 내려가면 잡고 올라가면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봇주는 로봇이 한번 붙게 되면 이제 개별 성향의 기업들, 사실 로봇이랑 거의 상관없는 기업들까지 기자재로 포함되어지면서 막 급등락이 나오죠. 이거 변동성 잘못 잡게 되면 여러분들 일순간에 손실이 굉장히 커집니다. 게다가 로봇은 언제나 제가 얘기 드립니다만 아직 돈을 벌어다 주는 형태 아니죠. 재료 붙으면 막 올라갔다가 이 재료 조용해지면 또 제자리 왔다가 왔다 갔다 계속 합니다. 이거예요. 올라갈 때 여기 꼭대기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은 이거 굉장히 불리한 포지션입니다. 제가 오늘도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쉴 때 대장 쪽 로봇주들은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걔네들은 올라가면 매도다. 쭉 끌고 가는 형태보다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 정도만 로봇은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장 사실 제가 코멘트 별로 안 했죠. 우리 시장에 대해서. 왜냐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좋은 애들이 좀 빠졌다 정도? 그리고 지금까지 완전 소외되었던 로봇주들이 어제 오늘 막 치고 올라갔다 정도? 이거 말고는 특이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은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 산업재 라인, 그리고 소비재 라인, 그리고 금리 인하를 가지고 베스트픽이라고 볼 수 있는, 저는 하반기 아직도 베스트픽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종목들은 뭐 제가 많이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소비재 얘기 좀 드릴게요. 자, 지금 한국은행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자, 2분기 외국인들 국내 카드 사용액이 얼마 나왔다? 사상 최대인데, 이게 뭐 보통 금액이 아니죠. 자, 생각보다 많이 증가된 금액이 지금 찍히고 있는데, 자, 여기 자료에는 지금 나오네요. 직전 분기 대비 지금 38%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올해 제외하고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왔던 거는 2019년도였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숫자만 해도 아직 8월인데도 불구하고 19년도 넘어섰습니다. 이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외국인들이 주로 소비하는 타겟의 소비재들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좀 연출되긴 해도 내려오면은 잡아야 되는 영역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많은 파일을 차지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인들이죠. 그럼 중국향 기업들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존에 미국향이라든지 또 유럽향, 동남아향으로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 이미 파일을 차지했는데 중국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기업들 있죠.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국인들이 또 많이 소비하는 피부 미용 라인이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종목 몇 개만 딱 얘기 드리면은, 이제 톡신 라인이 있습니다.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주가에 대한 매력도도 있고, 또 하나 톡신 지금 마진율 어마어마하게 높죠. 국내 기업들. 게다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쪽이 이제 재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별로 관심 없어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향 소비재 라인들 중에서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 거의 탑급이다.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중국향 재료들 같은 경우는 뭐 내일장 하루에 국한된 게 아니고 당분간 하반기 내내 먹거리가 될 겁니다. 오늘도 보면은 엔터주들 막 엄청 좋았죠. 네. 근데 엔터주야 뭐 제가 이전부터 올해 내내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드렸으니까 굳이 코멘트하지 않은 거고요. 당연히 좋은 애들이 올라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SM부터 해서 뭐 YG 엔터, 뭐 JYP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엔터테크하는 DOU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비재 라인은 크게 보면 엔터, 피부 미용 화장품 요쪽 라인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 정도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